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마감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떠신지요? 마지막 포트폴리오 점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오늘과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 코스피가 2% 안팎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이 연휴 기간 동안 뉴욕 증시가 상승을 보여준 것, 이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 덕분에 오늘 시장에서 대장주들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 오후 들어서도 상승 탄력,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2,729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이 상승폭은 조금은 더딥니다. 0.75%가량의 오름세. 오늘 외국인의 역대급 현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데 오늘장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항상 우리가 쉬는 동안 무언가 해외 증시라던가 글로벌 시장에서 악재가 나왔던 날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번엔 좀 좋았던 호재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상승폭을 오히려 좀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자금이 좀 유입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올해 연중 고점인 2,779포인트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명분에는 환율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이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조금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바로 코스닥인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들고 계시죠. 오늘 음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우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보다 종목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난주보다 지지난주보다 그래도 좀 개선되는 시장을 맞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좋은 시장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의 핵심은 무엇인지 앞서 대장주가 돌아왔다라고 했는데요. 키워드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 추적 주인공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반도체와 전력입니다. 저희가 지난 거래 특히 금요일장에 이 전력주가 하락하기에 과연 이번 주 부활이 가능할까요? 라는 걸 미리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죠. 먼저 반도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라던가 향후 전망치가 공개된 상황이기에 중간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1분기 총평을 우려는 해소됐고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빅테크의 캐펙스 계획은 이상무라고 합니다. 현재 투자는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이익 기여도라던가 가시성이 뚜렷하지 않아서 일각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캐펙스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결과를 보니까 AI의 이 기여가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과 같은 이 굵직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더불어 눈에 띄는 건 레거시 쪽에서도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AI 수요가 낸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단어 바로 ESSD입니다. 지난 거래일에 이것 때문에 전력주도 올랐었고요. 더불어서 한양디지텍의 주가 급등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ESSD는 AI 서버 내에서 메모리 수요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일단 D램이라던가 HBM의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향후에는 낸드 단에서도 이 고용량 ESSD의 수익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더불어서 레거시 수요 일부 톤 다운이 됐지만 핵심은 서버는 아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반도체주들이 많이 쉬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우리가 말한 8만전자, 18만 닉스 여기 내려온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장 다시 이를 회복해냈습니다. 반도체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4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게 되면 그런 실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까지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막 넘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이 1분기보단 2분기 때, 2분기보단 3분기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이클을 잘 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엔 AI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좀 더 탄력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레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제가 잠깐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화면 보시면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더라도 최근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밀려 내려왔었던 이 추세대를 지금 상방으로 강하게 뚫어놓은 상태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AI 쪽에 대한 수요 둔화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수요가 계속해서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캐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앞서느냐, SK하이닉스가 앞서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캐파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양사 모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요 낸드 쪽 같은 경우도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은 계속해서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안 올 수가 없었다라고 평가했는데 워낙 또 방대한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키워드를 뭘로 잡아야 될지 기존에는 일단 D램에서 HBM이 단연 탑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낸드 단에서도 좀 보인다면은 ESSD 수혜주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지난번에 금요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다시피 애플도 AI가 적용된 아이폰을 공개한다고 하면 뭔가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여러 키워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어느 쪽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참 헷갈립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헷갈리는데 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을 많이 키우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면 테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테스트 소켓 쪽이라든지 프로브 카드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워낙 무거운 종목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었던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왔었던 상황인데 주가 흐름 따라오질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더니 장중에는 13% 정도 상승을 했다가 현재 8%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가총액이 4조를 넘어가면서 5월 달에 있을 이 MSCI 정기 변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어느 정도 붙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기 변경에 관련돼 가지고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 리노공업은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유동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엔캠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 최근에 이제 리노공업이 좀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수급적인 모습이 강세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드려보자면 YC라는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명 변경을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웨이퍼 테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게 반도체와 엮여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지만 실제로 웨이퍼 테스트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YC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의 어드반테스트라는 기업이 있고요. 미국의 테라다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요 웨이퍼 테스트 쪽에서는 요 YC가 유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 쪽에서라든지 SK하이닉스 쪽에서 투자를 늘린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이퍼 테스트 안에서도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프로브 카드 쪽에서는 TSE라든지 PMT라는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마이크로 2나노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또 프로브카드 PCB를 만드는 기업 중에선 타이거 일렉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또 이제 DI 같은 종목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도 역시나 테스트 기업입니다. 테스트 쪽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점대에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온 기업 같은 경우는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굉장히 저점대에 있는데 이 유니테스트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으로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적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추후에 거래가 들어왔을 때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YC와 리노공업을 오늘 시장 안에서의 대장주, 눈에 띄는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뒤를 따라갈 후발주, 앞서도 좀 몇몇 가지 종목들 포인트로 테스트 종목들을 보자, 관련주를 보자라고 했는데 혹시 오늘의 대장주를 따라갈 만한 후발주가 보이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올라간 종목을 또 사기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바닥권에서 살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 그래 아직 이슈가 안 된 이제 떠오르는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애플의 그 AI 폰과 관련한 종목을 사보는 게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애플 쪽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금 애플이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고 나서 시장에서 힘을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애플은 애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애플의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애플과 관련돼서 OLED 쪽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좀 지난주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변동성이 나왔었던 이 AI 소프트웨어 쪽도 있는데 이쪽은 제가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브리핑 해주셨을 때 서버향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버향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서 제가 TLB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TLB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PCB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근데 서버향 PCB 쪽에 많이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버향 우리가 지금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는데 이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하나꼴로 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서버형 PCB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저는 이 TLB가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상승 여력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반도체에서 파생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리기판 쪽에 피롭틱스라든지 그리고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었던 데이터 센터 쪽과 PCB 쪽 오늘도 PCB 전반적으로 괜찮거든요. 심텍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좋은데 저는 오늘 TLB라는 기업을 좀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CB 업체 서버양 TLB를 후발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의 반도체주 주가 배경, 상승 배경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전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쪽에서는 AI와 함께 증권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FN 가이드를 통해서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가가 3곳 이상 목표가를 제시한 기업들의 목표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1위는요. HD 현대일렉트릭이었다고 하네요. 지난 2023년 말에는 목표 주가가 한 10만 3천 원 선이었는데 이번에 올해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9만 5,900원, 무려 목표 주가가 184.8%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평균치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증권사에서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2위였던 한미반도체와는 굉장히 격차가 적다고 하네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건 10위권 안에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과 같이 전력과 연관된 종목들이 대다수 랭크되어 있다는 거죠. 각각 83%, 71%가량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는데 이재규 본부장님, 오늘 다시 반도체와 함께 AI 그 수요 덕분인지 전력주들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장에도 시장 주가 상승률 여전한가요? 네, 종목들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네. 아침부터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미래의 전력망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압 직류 송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허가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전선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변압기 관련주, 그리고 송전과 배전 관련주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올까라는 의구심이
의심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실적들을 많이 좀 땡겨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참 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다음 질문에서 여쭤보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전력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그 궁금한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사전에 이제 정 부부장님께 2차 전지랑 좀 비교를 해서 여쭤봤어요. 2차 전지도 당시에 좋다. 다 이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지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투자라던가 뭐 수요라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일각에서는 너무 뭐 3년 뒤, 5년 뒤의 미래의 가치를 다 당겨 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 전력주와 당시 2차 전지 호황기를 좀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네. 2차 전지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랑 많이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의 시가총액이 10조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세명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신규 매수는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뭐 항상 교과서에 실려 있는 말이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내가 이 종목군들을 무조건 성장한다라는 그 성장 밸류를 당겨와서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지만 성장은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가 자체는 탄력적으로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력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뭐 2차 전지 쪽보다는 실적이 좀 더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는 수주사 산업이기 때문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게다가 전력 노후화,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 70% 정도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는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만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대장으로 보이는 HD 현대일렉트릭 목표 주가도 크게 상향 조정됐고요. 현재 주가도 8% 넘게 상승. 약간의 행보장이긴 하지만 고가권에서 계속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기 본부장님, 이런 대장주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뭐 신규 매수라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를 많이들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현 구간에 같이 눈여겨봐야 될 후발주자, 이 대장주를 따라갈 만한 후발주자를 또 하나 골라보자면요. 예, 제가 갑자기 좀 뚱딴지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원전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서 전력 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다면 결국에는 전력을 어떻게 수급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자력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기업들이 작년부터 올라갈 듯 계속해서 못 올라갔는데 최근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중에서 우진 엔텍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원전 해체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좀 붙으면서 변동성이 나왔어요. 근데 원전 해체는 원전 해체 시장 자체가 따로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원에 대한 수급과 관련돼서는 원전주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우진엔텍을 좀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진엔텍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 조금만 하나 더 여쭤보면은 차라리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굵직한 기업을 사는 게 좋아요? 우진엔텍이 좋아요? 제가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진엔텍은 원전 해체와 관련돼서 책 과제를 시행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진엔텍 두 기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해체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원전 해체, 원전의 성장과 어떻게 되면 배치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수명이 다한 원전들은 우리가 해체를 해야 되죠. 근데 그 해체 시장이 원전 시장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시장이 성장하는 거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개화 여기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매의 관점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저도 예전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아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우진엔텍이 대장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기업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진엔텍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현재 주가는 4.85%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력에 대한 열기가 계속 뜨거워진다면은 약간은 뚱딴 맞은 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나중에는 원전주도 같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SM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진엔텍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